네, 안녕하세요. 한샘 리하우스 끌레르 디자인의 안성훈 팀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경기도 안양시 평촌에 있는 이제 목련 9단지 아파트이고 45평형대입니다. 94년도에 지어진 좀 구축 아파트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볼때가 좀 많았고 천정을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진행하고 다시 목공을 치고 보일러 이제 분배기 같은 경우에도 뭐 가지관 교체하고 분배기도 교체를 한 현장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전에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던 집이다 보니까 샤시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했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 공사를 했고 부엌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장을 한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컨셉은 화이트 앤 그레이 컨셉으로 좀 진행을 해드렸고 특별하게 많이 튀지 않으면서 그냥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 컨셉을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 한번 보시죠. 현관 공간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현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체랑 같은 톤으로 같은 필름으로 시공을 했고요. 위에 보시면은 히든 센서라고 해서 컵보드 위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동작이 감지되는 그 센서를 집어넣어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바닥 타일 같은 경우 보시면은 600각 타일로 좀 큼지막한 타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이제 넓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이제 베이지 톤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좀 더 따뜻한 느낌을 연출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현관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한샘 무드 베이지라는 제품이 들어갔는데 이제 신발장 하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발장을 행잉형이라고 해서 바닥에서 띄움 시공을 해가지고 이제 안에 간접등 T5를 집어 넣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고 가실 때 센서 등이 켜질 때 이것도 같이 켜지고 꺼질 때 같이 꺼지게끔 그렇게 센서를 물려놨습니다. 신발장 내부 보시면은 이제 수납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고 선반을 이렇게 빼면은 뺄 수가 있어요. 빼면은 이렇게 높은 부츠 같은 것도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동 중문이 들어갔는데 중문 색상도 벽체와 같은 필름을 사용함으로써 또 이제 통일감 있게 들어갔고 투명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이제 개방감 있이 보이는 그런 설계로 도와드렸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목공으로 벽을 다 쳤어요. 거실하고 주방이 연결되는 부분까지 목공 알판 작업이라고 해서 필름을 부착하기 위해 목공을 선시공을 다 했고요.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은 왜 파여져 있냐, 저희가 목공을 하고 그 뒤에 필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필름의 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폭에 맞게끔 이렇게 분절선을 나눠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줄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액자 레일을 이제 매립형으로 심어 드렸어요. 이제 추후에 이사하시고 나서 고객님들이 인테리어 효과를 위해서 액자 같은 거를 걸어둘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필요 없으시면은 이 레일 선만 빼시면은 레일이 노출이 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보시면은 일반적인 스위치가 아니고요. 유럽형 융 스위치라는 것을 시공을 다 해드렸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한번 했는데 양쪽에 날개벽은 철거가 할 수 없는 벽이라서 이렇게 살렸습니다. 날개벽 있는 공간이 죽는 공간이 되니까 이쪽에 고객님께서 수납장 설치를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수납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래서 굳이 보이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여기다 숨김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에 샤시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전체적으로 깐에서 보일러 선을 연장해서 이제 여기 부분도 결로 없이 따뜻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 위쪽도 단열재가 다 들어갔고요. 이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첨고가 좀 많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단내림을 해야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간접 조명도 양쪽으로 다운라이트 3인치도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확장을 하시면은 그 옆에 베란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나가실 때 단열이 되는 터닝도어를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터닝도어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이제 히든도어를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제 벽체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눌러서 문을 열면 이렇게 터닝도어가 있어서 베란다로 나가는 형식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거실 아까 반대편도 히든도어를 시공을 해드렸고요. 터닝도어를 열고 또 나가시면은 이쪽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는 실외기 공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쪽에 벽체를 한번 치고 터닝도어를 하나 더 시공을 해드렸어요. 실외기가 들어가 있고 이제 에어컨 틀었을 때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루가창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레이 앤 화이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모던한 스타일로 공사를 진행해드렸고, 전체적으로 조명이 튀어나오는 등 없이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다 해드렸고, 조명이 튀어나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공간은 부엌 공간인데요. 부엌이 메인 주방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이쪽 다이닝룸을 좀 전체적으로 수납에 좀 중점을 둔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에 중앙 오픈장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쪽은 자주 사용하시는 거나 아니면 뭐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놓으셔도 되게끔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스위치가 여기에 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에 놓자고 하니 생뚱맞은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중앙 오픈장 내부에 스위치를 심어드렸습니다. 이쪽은 식탁 등이 별도로 없이 마그네틱 조명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튀어나온 게 없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고객님께서 직접 움직이면서 위치를 조정하셔도 되고 다른 조명도 끼우고 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에어컨 등박스 보시면은 단내림을 무조건 여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여기를 직각으로 해서 만들자니 너무 딱딱할 것 같고, 목공을 할 때 아치형으로 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을 했습니다. 식탁을 여기다 놓을 거라서 간단하게 조리를 해서 바로 내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 콘센트도 시공을 해드려서 편안하게 쓸 때는 열고 안 쓸 때는 닫고. 이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는 상판이고, 인조 대리석보다는 훨씬 더 강도도 높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인조 대리석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여기 다이닝 공간인데 일반 부엌장보다는 높게 시공을 해드린 이유가 필터 교체 같은 거 할 때 그 높이를 생각해서 좀 높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도 수납장이고 이쪽 측면에도 수납장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되게 기역자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수납장을 설계를 해드렸고, 여기는 좀 얕은 장이고 여기는 60cm 좀 깊은 장, 이쪽 키 큰 장 보시면은 여기는 밥솥장을 하실 수 있게끔 설계를 해드렸고, 이쪽은 전자레인지나 뭐 오븐 같은 거 수납하실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양념, 뭐 소스통이나 양념통 수납하실 수 있게끔 슬라이드 이제 3단으로 설계를 해드렸고, 위에는 그냥 일반 수납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냉장고를, 빌트인 냉장고를 구매를 하신다고 해주셔서 그 제품 스펙을 제가 받고 그거에 맞게끔 냉장고장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이 도어 라인과 딱 맞게끔 이쁘게 마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도 수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드렸어요. 네, 여기는 메인 주방인데요. 여기는 이제 쿡탑 자리, 쿡탑 밑에는 2단 서랍으로 설계를 해드렸어요. 2단 서랍이지만 이쪽 안쪽에 뭐 수저나 식기류 같은 것도 수납하실 수 있게끔 내부 인출 서랍도 설계를 해드렸고, 밑에도 이제 좀 깊은 냄비 같은 거나 후라이팬 같은 것도 수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여기가 후드 자리예요. 전체적으로는 일반 수납장처럼 보이지만 여기 내부에는 빌트인 후드가 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샘 부엌 같은 경우에는 병첩이 이제 댐퍼 기능이 있어가지고 닫을 때 꽝 소리가 안 나고 천천히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이 부엌 장은 한샘 무드 베이지 제품이고요. 이 톤에 맞춰서 타일도 600각 큼지막 타일을 사용하고 그 톤에 맞춰서 좀 베이지 톤으로 통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공간도 사실 터닝도어가 들어갔어요. 히든도어로 한번 숨겨서 또 여시면은 여기 안에 여기도 수납을 또 짜드렸어요. 밑에도 다 수납을 가능하게끔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도 수납장을 짜드렸고 위에 상판을 또 얹어드렸어요. 부엌의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사각 싱크볼로 들어갔어요. 이제 표면은 엠보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뭐 기스 같은 것도 덜 보이고 물튀김 현상도 좀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전도 좀 고급스럽게 무광 스텐 재질로 들어갔고, 이제 물을 틀어보시면은 이렇게 물줄기가 퍼지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이게도 할 수 있는 제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타일처럼 보이죠? 네네. 네, 이거는 타일이 아니고 지금 한샘 장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현관 같은 데 보시면은 600각 타일로 큼지막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그 크기랑 똑같이 600각 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안방으로 가실까요? 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쪽에 침대를 놓을 거라서
여기에 TV 목공을 짜드렸어요. TV를 반매립할 수 있도록 목공 시공을 해드렸고, 완매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딱 맞게 들어가는데, 반매립은 옆에서 봤을 때 딱 TV 옆면만 보이게끔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는 거라서. 네. TV 두께만큼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콘센트 뽑아드렸고, 랜선도 다 뽑아드렸습니다. 안방도 메인 등이 별도로 없이 전체적으로 다운라이트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도 단내림을 한번 함으로써 이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여기 양쪽에 침대를 이쪽에 놓으시면은 양쪽에 콘센트가 있고, 그리고 이 스위치로 간접 조명. 이쪽 공간은 안방 욕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욕실 가기 전에 자그마한 공간을 좀 활용을 한번 해드렸어요. 기존에 욕실 배관이 천정으로 이쪽으로 지나가서 천고가 되게 다른 데보다 낮아요. 저희가 붙박이장을 짜드리면서 한샘은 규격화가 뭐 되어 있는 제품만 판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공간에 맞게끔 저희가 도어를 맞춰서 제작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우더 장도 시공을 해드렸어요. 거울 간접 조명 시공을 해드렸고, 이쪽도 서랍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밑에 하부장에도 수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콘센트를 심어드렸습니다.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운라이트를 다른 데는 3인치를 써드렸는데 2인치로 좀 미니미니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는 안방 욕실이고요. 600에 600 큼지막한 타일로 들어갔고 베이지 톤으로 들어갔어요. 되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고요. 한샘에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들어갔고, 내부 수납을 되게 많이 다 하실 수 있게끔 양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제 타일 모서리 같은 데 보시면은 타일 측면을 빗각으로 이제 잘라서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45도로 날카롭지 않고 매끄럽게 이렇게 졸리컷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수전하고 샤워기 액세서리하고 휴지거리 다 무광 제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힘펠의 휴젠트라는 이제 환풍기인데 드라이 기능도 되고 몸도 이제 건조시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고, 온풍으로 켜놓으면 여기가 훈훈해져요. 샤워할 때도 따뜻하게끔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욕실 나와서 네, 이쪽 공간은 드레스룸인데, 이쪽은 도어를 달지 않고 이렇게 아치형으로 포인트를, 아무래도 이제 옷 입으러 갈 때 이 디자인 효과를 보고 기분 좋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치형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원래 방이었어요. 여기 뒤에 이제 부엌하고 연결되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막아버리고 안방하고 연결되는 단독 드레스룸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저기 다이닝 공간에 있던 그 식탁 자리 그쪽이 문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는 한샘의 무드 베이지 붙박이장을 들어갔는데, 고객님께서 필요하신 옷들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고객님께 직접 하나하나 다 골라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맞게끔 수납을 선택을 해주신 거고, 여기는 추후에 이사하시고 에어드레서장 스타일러를 넣기 위해서 미리 공간을 비워놨고, 이제 그 윗부분은 뚫려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크기에 맞게끔 장을 짜드렸습니다. 방 두 개는 특별하게 들어간 건 없고, 여기도 동일하게 단내림 들어갔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갔고, 이 맞은편에 보시면은 붙박이장 이 무드 베이지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지 않고 매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45도로 이렇게 손을 넣으시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닫을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열기도 편하게 돼 있고, 겉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게 없으니까 매끈한. 여기 샤시는 되게 좀 작죠? 근데 원래 샤시가 여기가 한 이 정도까지는 되어 있었어요. 샤시가 이쪽까지 있으면은 실기 공간을 이게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샤시를 줄이고 여기에 조적을 쌓아서 단열재까지 다 넣어서 실기 공간에서 도는 뭐 온열이라든지 그런 게 이 방에 차단되게끔 저희가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단열재도 두 겹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음도 꽤 많이 차단이 되죠. 여기는 600각 타일, 좀 큼지막한 타일로 이제 어두운 욕실을 선호를 하셔서 이것도 고객님이 직접 타일을 보시고 고르신 거예요. 여기도 안방과 동일하게 이제 모서리를 졸리컷으로 들어갔고, 거울장 밑에 간접 조명 이제 넣어드렸고, 수납도 용이하게끔 이렇게 슬라이드 거울장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방 입구들이 다 스텝도어로 시공을 했습니다. 스텝도어는 저희가 문짝하고 이제 인방이 이제 벽체보다 한 번 더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봤을 때는
도어하고 뭐 손잡이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네. 이렇게 가야지만 보이고, 문을 여시면은 경첩 같은 것도 히든으로 또 숨겼습니다. 문을 닫았을 때 경첩이 보이지 않는 게 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닫으면, 열면은 안쪽에서만 보입니다. 도어가 튀어나오지 않음으로써 좀 형태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좀 느껴질 수도 있고, 색깔도 벽체랑 통일이 되어 있어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 현장은 최대한 고객님 니즈에 맞게끔 그렇게 소통을 원활하게 많이 해서, 이제 저 혼자 했다기보다는 고객님과 같이 한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고객님이 워낙에 또 이제 컨셉 같은 거를 정확하게 이제 원하시는 컨셉이 딱 있으셔가지고, 이제 고객님 니즈에 맞게끔 시공을 많이 해드려서 저도 되게 만족스러운 현장이었고, 이제 고객님도 중간중간에 현장 오셔서 보셨을 때마다 너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너무 이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던 현장입니다. 이번 현장은 전체적으로 숨길 수 있는 거는 또 숨기고, 수납 같은 경우에는 극대화시켜서 고객님이 수납을 더 많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했던 현장이었고요. 이상으로 한샘 리하우스 광교점 안성은 RD였습니다. 감사합니다.